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유동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저희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엊그저께 여론조사 하나 공개됐는데요.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수치에 비해서는 좀 큰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이 31.7%고요. 부정이 66%입니다.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능 관련된 윤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좀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반등의 그 모멘텀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여당 심판론이 더 강해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이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49.8%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31.5%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수도권은 거의 전멸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영남에 국한되는, 마치 영남이 하나의 섬으로 국한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수능 관련 그 뉴스가 실제로 이 조사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발언이 원칙적 발언으로 본다가 36.2%밖에 되지가 않고요. 대통령의 발언, 수능 관련 발언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는 여론이 56.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중국 그 외교 관련한 부분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대중국 외교 노선 이게 17.9%고요.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7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중국 외교 노선에 크게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윤석열 정부 2년 차죠. 2년 차에 그럼 총선을 치르게 될 건데 지지율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31.7%라는 수치는 2년 차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집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선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 2년 차는 결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네. 갖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40% 중반 이상은 되어야 네.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그 신승 또는 방어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될 건데 지금 30% 초반대의 지지율로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거의 총선이 폭망하는 이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상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그 취임 초에 있었던 총선 때는 당시의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죠. 그리고 임기 말에 있었던 2012년 총선 때는 당내에 이른바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렀죠. 그래서 과반을 획득하는 신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루어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총선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내 이견 그룹을 앞세워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총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총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총선을 두 번 치렀다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기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처음 임기 초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말 그대로 친박계를 학살을 했었잖아요. 공천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기 5년 차 때는 물론 대통령 힘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직책을 주고 선거를 치렀단 말이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혹은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임기 중에 결국은 본인을 앞으로 지원 지지해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이른바 진윤 논쟁이나 이런 게 있겠는데 그리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지율로 내일 선거를 치른다 이러면 거의 180, 200대 100 정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정부 여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영남에 한 60여 석, 그리고 수도권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충청, 강원에서 한 뭐 20여 석, 그리고 비례대표 20여 석 하면 거의 100석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수도권 120석이 넘는 수도권을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강남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니까요. 강남 3구 그리고 분당 뭐 목동이 있는 양천 뭐 여기도 대부분 흔들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 비전과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그 득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의 어떤 그 정책적 역량, 그 비전, 메시지, 능력이 별로 득점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뭐 결국은 진영 대결과 지역구도 선거로 과거식 방식의 얽매이는 이런 선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해갖고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거든요. 정부 여당이 득점할 수 있는 건 결국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측면인데요. 근데 외교도 사실은 후쿠시마 지금 그 핵 오염수 문제 때문에 1대1 노선도 좀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세계 경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보수가 집권하면 경제는 그래도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한다면 김철근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김기현 지도부로 총선을 결국 치룰 것이냐 아니면은 비대위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를 앞세워서 선거를 치르고 싶지는 않겠죠. 네. 않겠지만 선거를 한 번밖에 임기 중에 없는데 이 선거에서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국회는 완전히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고 총선 때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오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업적이나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를 앞세우고 싶지 않겠지만 선거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요.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올해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총선은 6개월 이내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출마 예정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다시 그 국회의원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감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도부가 이른바 당정일체라고 해서 용산의 울타리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실제로 국민 여론을 용산에 전달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 지도부는 버티겠죠. 버티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조기 선대인이 뭐니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현재의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이런 총선은 쉽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요. 대선도 저도 그 당시 저는 밖에서 유심히 많이 지켜봤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1차, 2차 가출 사건도 있고 당시 가출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는 둘이 화합하기 어렵겠구나 이랬는데 결국은 또 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화합을 했단 말이죠. 이해가 맞았던 진심으로 화합을 했던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가 좀 맞아서 이번에도 혹시 극적으로 좀 이렇게 차기 총선 때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재편되긴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가출이라고 했는데 가출은 아니고요. 네. 자맹이죠. 자맹. 자맹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도 결국은 노선 충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는 이 분들은 진영과 지역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진영 사람들만 모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영과 지역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러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미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진보와 보수 대결로 보면 진보를 지지하는 세대는 40, 50대입니다. 그리고 60, 70대가 주로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20, 30대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세대 포위 또는 세대 연합론, 20대, 30대의 그 지지를 많이 획득해서 그분들이 40, 50대를 설득하는 아버지 엄마를 영업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써서 결국은 저는 0.73%라도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략, 세대 포위론, 세대 연합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당내 갈등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당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자명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 2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를 바로 앞두고,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자명이 오래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윤석열 당시 후보도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연합 그리고 같이 선거를 치러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총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지지율로 정부 여당이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 여론조사는 전국 1,033명 그리고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3.0%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TV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